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이제 폭락의 시작일까? 최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가 많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이 손절을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고 하면은, 시장의 하방에서 종목을 손절친다, 그것만큼 멍청한 행동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한다 하시더라도 시장의 하방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반등점이 나왔을 때 손절하는 구간대를 좀 잘 찾아 나가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수의 전략을 잡으시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지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외국인 셀 코리아 코스피 3060선 마감, 이제 환율 11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면서 이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외국인 셀 코리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늘 말씀드린 게, 저는 이 외국인 셀 코리아 이거는 확실하게 진짜 뭐 개소리다 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 일단 늘 말하는 게, 우리는 언론과 반대로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딴 뉴스가 나오죠. 코스피 3000 반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 늘리고 저가 매수 노려라. 사실 뭐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지금 뭐 현금을 늘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손절 쳐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뭐 어떤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이 나온다, 굉장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셀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 맞아, 일단은 보자고요. 셀코리아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증시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코리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보자고요. 한번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실제로 컸던 거는 8월 13일, 8월 12일, 8월 11일 이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외국인이 1000억, 2000억 던졌던 경우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하방을 잡는 것도 말도 안 된다 표현하고 싶지만, 어쨌든 실제로 셀코리아라고 하기에는 이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큰 매도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애초에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거 보면은, 코스닥이죠? 외국인 매도 나와봐, 이거 얼마 나왔다고? 뭐 찔끔찔끔 아니 뭐 평소처럼 코스닥은 수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지만 어떻게 나왔다? 코스피에서 이제 3거래일 정도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잘 안 나온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슨 장세다? 테마 장세다. 실적에 대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를 가지고서 해먹는 뭐예요? 현금 인출기성 테마 장세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시장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의 셀코리아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했던 거는 뭐 언제밖에 없었다. 이 상거래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시장이 왜 급락을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뭡니까? 하락장에 슬며시 늘어나는 공매도, 개인 투자들 분통 터진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은근히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를 계속 때린 겁니다. 그래서 8월 19일까지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실제로 이 앞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8월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셌을 때는 공매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없었을 때 뭐 한다고요? 공매도를 엄청나게 찍어 누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시장의 하락. 자,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고 하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시장의 하락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조성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후에 외국인은 실제로 팔았느냐? 그 이후에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 않고 뭐 했다? 공매도를 통한 대량 매도가 나왔다.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여기도 뭐라 했어요? 하락장에 슬며시 드러나는 공매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8월 언제요? 11, 12, 13 이때가 외국인의 매도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때가 19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때가 한 17, 18 되겠죠? 18, 뭐 17, 이때가 17 정도 되겠죠? 실제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이때는 뭐 했다고요? 공매도를 통한 대량 매도가 나왔다는 거.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뭐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리먼 사태라든지 IMF라든지 우리 그런 거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냥 그때 뭐냐고 하면 그냥 외국인이 공매도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다 팝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뭐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한다고요? 지금은 하락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에 하락을 유도한 건 공매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도는 다시 갚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갚아야 된다는 거는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살 거지만 더 싸게 저가에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뭐 한다? 공매도를 이용한 하락을 유도한다는 거. 유도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뉴스 셀코리아라는 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현금 늘리고 저가 매수하라는 뉴스 이런 이 언론들 기자들 기레기들 믿으면 안 된다 했죠. 그 시장의 하락폭 대비했을 때 지금 코스닥은 매도세가 나오지도 않았고 코스피도 애초에 첫 3번 정도 아까 얘기했던 11, 12, 13 이 3거래일 정도만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그 뒤에는 평소와 같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락장 분위기 조성만 하고 실제로는 공매도를 이용한 지금 증시 하락을 유도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봐봐. 진짜 우리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셀 매도를 하고 애초에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볼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도 8월 20일 오늘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아댔겠지만 두산중공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팔았지만 카카오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그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팔았지만 SK하이닉스를 샀고요. 지속 보면 8월 17일도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뱅크를 샀고 많이 샀고 그 다음에 8월 16일도 삼성전자 팔고 두산중공업 샀고 계속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13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팔고 두산중공업 샀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삼성전자는 팔지만 다른 것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아니야. 안 사는 게 아니고 계속 파는 게 뭐다? 삼성전자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하락장 분위기 조성하고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6거래일 내내 계속 나오는 게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매도를 하는데 가장 큰 매도를 한 것들을 보니까 매일같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어.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은 의도적이란 거죠. 의도적.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폴드, 플립 이제 새로 나오면서 이번에 굉장히 사전 예약 판매도 이제 사전 예약도 매진되고 완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런 삼성전자를 지금 내다 판다.
이게 삼성전자가 망하기 때문에 내다 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지금 내다 파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이꼴 뭐다? 코스피 증시다. 삼성전자가 무너져야지만 사실 뭐한다? 증시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면 가고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빠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게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 나오니까 야,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증시자 끝났구나 하면서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 하락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손절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모든 시장의 흐름이 뭘 하고 있냐고 하면요, 개인의 손절을 유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하락장에서 골고루 매도가 나오면 괜찮아요. 뭐 어제는 뭐 다른 거 매도했다가 그제는 다른 거 매도했다, 오늘 다른 거 매도했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뭐였어? 방금 얘기한 대로 계속 시장이 내리 삼성전자만 파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거 악재 말고 없어. 그것도 악재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삼성전자만 내리판다. 뭐예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공포감을 추가적으로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신용장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반대매매도 사상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지금 신용장부가 너무 많은 만큼 개인들이 털어낼 때가 됐어요. 과거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옛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옛날에 지금 여기서 확 무너졌잖아요. 근데 2017년도 이때도 신용장고가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고 여기서 확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신용장고가 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장고를 좀 털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보통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의 증시의 상방 전에는 개인들을 털고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장고를 털고 가요. 왜? 신용장고를 안 털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 그래도 1000만원, 2000만원 있는 사람들도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있는 사람들이 신용을 써버리면요, 2배에서 3배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장고를 털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신용장고는 털어주는 구간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신용장고를 터는 그런 구간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 들어와서 보면은 계속해서 미수금은 계속해서 증가하죠. 미수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이번에 확 증가했다가 보면은 반대매매, 그러니까 실제로 반대매매에 나오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신용장고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반대매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반대매매를 통해서 좀 신용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 반대매매가 보통 언제 나오냐고 하면은 이거를 보면 좀 편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신용 융자 금액이 1000만원 기준 했을 때 이제 담보 비율이 보통 140%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담보계 융자 주식, 예수금, 현금 주식 해서 2000만원 정도 보통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1000만원 가지고 신용을 찍어서 2000만원이 됐어요. 2000만원. 그 비율이 몇 배예요? 2배가 됐죠. 그래서 2000만원을 찍어놨으면은 보통의 이제 이 140%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담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140%라고 하면 1400만원인 거예요. 1400만원. 그러면은 600만원이 이제 6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뭐가 되냐고 하면은 반대매매가 나오겠죠? 반대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600만원을 잃으려면 보통의 신용을 찍었을 때 마이너스 30% 정도, 내가 신용을 풀매수했다는 기준하에서 마이너스 30%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때 반대매매가 나와요. 반대매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매매가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반대매매가 나올 타이밍이 됐고, 보통의 증시가 이제 증시에다가 곱하기 2에서 3을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종목군 하락폭이 돼요. 2에서 4까지도 가능해. 2에서 4까지. 2에서 4.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마이너스 10% 밀렸다. 그럼 보통의
평균적으로 종목들 이제 하락폭이 20에서 40%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증시가 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밀렸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8% 밀렸거든요.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의 종목들 하락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제 한두 번 정도의 하락이 더 나와주면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올 거예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 이제 담보금 부족이 뜨고 나서 3거래일, 2거래일 뒤에 이제 3거래일 차에 이제 시장가로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반대 매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죠.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전에는 갭으로 하락 안 했거든요. 이때. 근데 이날 갭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끌어올렸잖아. 그럼 이런 것만 봐도 뭐라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손실폭이 커지고 이날 시초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걸 한번 주워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아마 내가 봤을 땐 월요일장에 아마 갭으로 밀어주면 제일 이쁠 것 같긴 한데, 월요일장에 추가적으로 밀어줘도 어쨌든 갭 하락이 한번 나오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갭 하락 이후에 양봉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제 증시가.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안정화를 잡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늘 얘기하는 게 하락을 유도한 이후에 지금은 신용을 털고 가기 위한 이런 하락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코스닥이 아니죠. 레버리지를 본다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과거에 이 구간에서 늘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아마 이 구간 2,500원, 이제 인버스 곧버스 기준으로 2,500원 구간에서 아마 저항 맞고 또 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맞춰봤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큰 매도 물량으로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보유 물량이 아니라 공매도를 통한 시장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만 내립한다. 그럼 이걸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노리는 건 시장에서의 하락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손절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까? 신용장고에 대한 하락, 이 손절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결과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 봐봐야 의미 없습니다. 지금 차트 보고 증시 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매일 장 마감하고 증시 차트만 보세요. 그리고 지수 차트만 보고, 그 지수가 당일에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날부터 시장에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어차피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는 없겠지만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하겠어요? 공매도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저가에서 이제 시장 하락을 유도하고, 어차피 주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살 거예요. 증시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또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